자, Rose has a new car. I wonder when she bought it, then has bought it. 로즈가 새 차를 가지고 있네. 나는 궁금해. 그녀가 그것을 언제 샀는지가 궁금해 했어요. 그러면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언제 샀는지. 너 보고 과거 쓸래? 현재 완료 쓸래? 이랬어요. 완료라는 개념은 항상 기간을 담고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로즈가 새 차 갖고 있는 그녀가 언제 샀는지가 궁금해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 샀는지가 궁금해는 말이 안 되죠. 정답, had bought it. 과거 쓰시는 게 맞겠죠. 두 번째 갑니다. The building was 또는 has been established in 1882. 하나는 was established, 과거형 수동태 썼습니다. 그쵸? 하나는 has been established, have pp 있네? 거기에 또 비동사 pp 있네? 이걸 뭘 자꾸 움츠러들어. 현재, 완료, 수동태 썼네. 그 태는 지금 똑같이 수동태를 쓴 거죠. 우리한테 과거 쓸래, 현재 완료 쓸래 한 거죠. 딱 보니까 그 빌딩은 1882년에 세워졌다 했어요. 뭐 물어봅니까? 네, 요거죠.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와 현재 완료는 쓸 수 없다. 아니 1882년에 지어졌으면 끝난 거지 과거에. 과거 시제 쓰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2번 옆에다가는 아니면 정확한 과거 시점 부사구 이런 거 써놓으시라고요. 정확한 과거 시점 부사구 이런 거 제가 늘 말했죠. 나중에 이 책에는 제가 다시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게 뭔가에 우리끼리 힌트를 자꾸자꾸 만들어 놓자 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Since the 1990s, many young students enjoyed and have enjoyed playing the mobile games. 1990년대 이래로 많은 젊은 학생들이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다 했어요. 똑같죠? 얘 과거 쓸래? 현재 완료 쓸래? 시험 문제 제가 그렇게 두 개가 가장 많이 붙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쓸래? 과거 쓸래?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랑 뭐 써? 이런 얘기. 근데 얘는 보니 지금 1990년대 이래로 게임을 즐기고 있대.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have enjoyed 쓰셔야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지금 딱 정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고 있어서 과거. 3번은 기간을 담고 있어서 현재 완료.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죠. 다음 문제예요. 4번. He has solved 또는 had solved the problems until the bell rang. 그는 벨이 울릴 때까지 문제를 해결했다. 엄마, 나 궁금해. 벨이 울릴 때까지 문제를 풀었단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면 until, till, by the time, as soon as, before 이러고 시간 조건 부사절이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 현재 써야 되잖아요. ring? 근데 왜 얘는 과거 쓰지? 그러게. 제가 명제를 잘 살피라고 했죠.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일 때만 현재 쓰는 거야. 과거면 과거 써. 대과거면 대과거 써. 시제를 과거를 쓴 거죠 그냥. 됐어요? 어쨌든 묻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라 요거였습니다. 둘의 차이는 야, 너 현재 완료 쓸래? 아니면 헤드 PP, 즉 have PP 쓸래? 헤드 PP 쓸래? 요걸 물어봤어요. 차이점 한번 가봅시다. 벨이 울릴 때까지 그는 문제를 풀었대요. 벨이 울린 시점은 과거예요. 근데 벨이 울릴 때까지 그 문제를 풀고 있었대요. 그러면 그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기간을 담고 있는 거죠. 헤드 PP 쓰셔야죠. 됐어요? 어쨌든 얘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제니까 쓸 수 없는 녀석이었고. 괜찮습니까? 자, 5번 갑시다. 상대적으로 4번과 5번은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이렇게 CF 비교해두세요 라고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5번. I lost my pen. 나는 펜을 잃어버렸어요. I had bought the day before. 그저께 샀던 펜을 잃어버렸어요. 개 중에 우리 수험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죠. 네. 근데요, 얘 좀 보세요. lost to 있죠. 뭔지 몰라도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동사 쓰래죠. 네, 두 개 있는 거 맞습니다. 부사라고 하면 the day before 뭐 이게 그저께니까 요것만 일단 빼놓는다고 치면 묶을 게 없어요, 선생님. I lost my pen, I have 버튼지 had 버튼지 하여튼 뭐 묶을 게 없어요. 선생님 분명히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라고 하셨고 뭐 관대 나오거나 분사 나오거나 전치사 나오거나 부사 나오거나 묶자고 하셨는데 그럼 본동사가 두 개예요? 아직 안 배웠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생략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묶일 걸 본동사는 얘 하나예요. 어쨌든 그건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냅두고 얘 시제만. 내가 펜을 잃어버렸어. 그제 산 펜을. 내가 펜 잃어버린 게 먼저야? 펜을 산 게 먼저예요? 펜 산 게 먼저네요? 근데 잃어버렸다의 시제가 과거네요? 그러면 펜을 샀다는 한 시제, 앞선 시제네요? 네. 그러니까 대과거 had pp 쓰셔야죠. 제가 왜 4번과 5번을 두 개를 표시하라고 했냐면 정답이 똑같이 had pp예요. 그쵸? 그러나 둘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4번은 과거 완료를 물어보잖아. 종이 칠 때까지 문제를 풀었다고. 기간. 그 전부터 종이 칠 때까지 계속 문제를 풀고 있었다고. 근데 5번은 내가 그제 샀던 펜을 잃어버렸다? 펜 잃어버린 것보다 펜을 샀던 게 먼저니까 한 시제 앞선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대과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똑같은 헤드 PP지만 실질적으로 출제자가 묻고 있었던 건 아주 소소하게 보면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문법에서는 얘들아 대과거랑 과거완료를 혼용해서 쓸 때도 많아. 잘 구별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우리 배운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은밀하게 차이를 잘 기억해두자 했던 게 전형적인 4번, 5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번 He will finish the project when he will return to US. 그는 프로젝트를 마칠 것이다. 그가 미국에 돌아오면. 일단 그가 미국에 돌아왔어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미래니까 미래를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잠깐! 왠이 두 가지 뜻이 있었지? 언제라는 뜻이 있었고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있었지? 그럼 선생님 요때가 시간 부사절이라고 했으니까 잘 구별해야지. 그는 프로젝트에 끝마칠 것이다. 프로젝트를 그가 돌아오면 엄마야 얘가 시간 조건 부사절이었네.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는 거였네. 6번이 returns가 정답이겠구나 하셔야죠. 괜찮습니까? 7번. If it's 또는 will be warm tomorrow, we will drive out. 날씨가 내일 좋으면 우리는 밖으로 나갈 거다. 엄마야. 내일이니까 일단 또 미래 시제 will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 또 생각해야죠. 아,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도 있었지. 아, if가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도 있었지. 둘 중에 선생님이 만약 뭐뭐라면의 뜻이면 시간 조건 부사절이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라고 하셨지. 근데 내일 날씨가 좋다면 엄마 조건 부사절이네. 그러면 현재가 대신해야지 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8번 I don't know when the book comes, then will come out. 똑같습니다. 써놓을까? when? 언제? 또는 뭐뭐 할 때? 난 모르겠어. 그 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요번에는 부사절이 아니네요. 그쵸? 시간 조건 부사절일 때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미래면 미래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아직 안 나왔어. 미래에 나올 거지. 미래니까 미래 시제 쓰셔야죠. 괜찮아요? 이제 안 헷갈리셔야 해요. 뭐가 시간 조건 부사절인지. 그렇지 않은 녀석은 미래면 미래 시제 갖다가 쓰는 게 맞고요. 자, 9번 갑니다. I cannot tell if it's snow 또는 will snow tomorrow. 난 모르겠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똑같아. 근데 얘랑 뭐가 달라? 내일 비가 온다면 만약 뭐뭐 라면이어서 현재 썼다고. 근데 9번은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뭐뭐 일지 안 일지? 얘야. 미래면 미래 써야지. 내일인데 뭐였으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제가 until, till, by the time, as soon as, before 이런 것보다 when이나 if가 많이 나와 라고 했던 건 둘은 각각 해석상 문법적인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됐죠? 10번 갑니다. I am waiting here for almost 2 hours. I have been waiting here for almost 2 hours. 시제요? 얘는 ing. 현재 진행형 썼습니다. 그죠? have been ing, have pp도 있네. 현재 완료에. 비동사 ing도 있네.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형인갑다. 그러니까 진행형은 똑같다. 완료를 쓸래 아니면 말래 이거네. 근데 보니까 나는 2시간 동안 기간을 담고 있네. 그러니까 그전 2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기간을 담고 있으니 have been waiting 써야겠다. 괜찮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그 기간의 의미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다 찾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11번 Finally, I bought my own apartment and moved to had moved here. 여러 가지 문제로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등위접속사 병렬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등위접속사 병렬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다르게 풀어야 해요. 나는 샀다? 내 아파트를 과거 썼네. 그리고 거기로 이사를 했다? 그럼 얘도 과거를 쓰겠지? 과거를 쓸래? 아니면 대과거를 쓸래? 이건가 봐요. 헤드 PP. 혹은 대과거 아니라 과거 완료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생김은 헤드 PP로 똑같다고 했으니 뭘로 봐도 안 됩니다. 얘는. 대과거로 봐. 야,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얘를 써버리면 대과거면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그 전에 이사를 갔었던 거지. 그 집으로. 말이 안 되지. 대과거로 봐도 안 맞고 과거 완료로 보면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기간인데 나는 새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이사를 갔어요. 그럼 또 먼저 갔어? 아파트 산 게 먼저겠지. 거의 동시제를 쓰던가. 대과거로 보나 과거 완료로 보나 뭘로 봐도 안 맞아서 일단 moved. 12번 He will hug me tight when he will come 또는 comes back. 그는 나를 꽉 안아줄 거야. 그가 돌아오면. 에이 아까 괜히 지웠네. when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 할 때도 있다. 언제일 때도 있다. 근데 뭐뭐 할 때가 시간 조건 부사절이니 얘일 때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자 했어요. 그는 나를 안아줄 거예요. 그가 돌아오면 언제 이 말 안 되고 그가 돌아올 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comes back 쓰시는 게 맞겠죠. 괜찮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습을 부탁했던 목록입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으셔야 사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문형 문제들은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뒤에 이제 기출 가면 단순하게 지금은 우리가 시제 배우고 시제 단문을 보니까 쉽지. 나중에 수능형 실전 문제 가면 여기서 시제인지 쇠인지 수일치인지 막 가정법인지 막 헷갈릴걸?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잘 정리하고 먼저 또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가정법은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오히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가정법 대용어구, 복잡한 가정법 이게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거 그냥 넘겨도 되지 않아요? 항상 말하죠. 기본이 없는 상태로 얘가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복잡한 가정법은 더더군다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거 오늘 시간 거 가정법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 이해부터 잡고 그리고 나서 더 복잡한 더 어려운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필기 2통 쓸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가정법이야. 오케이. 첫 번째로는 가정법 현재. 쓰고 나니 창피합니다. 영어 선생님들이 보시면 저 여자는 뭐래? 하실지도 몰라요. 가정법 현재라는 건 현대 문법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있고 제가 나중에 뭘 설명하고자 함이니 이해하세요.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아니 우리 시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순서대로 현재, 과거,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이렇게 한번 갑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 우리 수험생들은 참 귀여워서 뭘 아는 건 많아요. 제대로를 몰라서 그렇죠. 가정법 많이 들어봤죠. 그럼 가정법 일단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당연하죠. 가정법 현재가 어떨 때 쓰는 시제랍니까? 내가 못 들은 건가?
가정법 과거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그러면서 뭘 아는 게 많대. 그러면서 뭘 아는 건데 틀렸대. 제대로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자, 필기하지 마세요. 이게 잘 돼야 다음 시간에 복잡한 가정법 이해한다 했어요. 가정법 현재는 단순한 미래가정. 일단 먼저 쓰겠습니다. 단순한 미래가정.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래프 그렸죠. 여기가 현재, 과거, 미래 뭐 이렇게. 그럼 가정법 현재라면 한 시제씩 밀려있어. 단순한 미래가정. 그럼 지금 가정법 과거라면 뭐 걸고 넘어질까? 과거 걸고 넘어질 거야. 됐어요? 과거. 과거사실 반대가정. 일단 써놓고 시작할게요. 과거사실 반대가정. 헤드 PP 만약에 대거거라면 얜 뭘 갖고 넘어질까? 과거 갖고 넘어져야죠. 한 시제씩 뒤로 밀렸어요. 그럼 sorry. 과거라면 현재 걸고 넘어져야 하니까 현재 사실 반대가정. 가정법 현재는 미래, 단순 미래가정.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반대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반대가정. 뭔 소리예요, 선생님? 내가 알고 있는 그냥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다 도찐, 개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워버렸네. 자,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해요. 왜냐하면 가정법은 아주 독특하게 시제만 암기하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법 포메이션이 있어요. 가정법 현재면 if, 주어, 동사 뭐 어떻게 만들겠지. 시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의미도, 즉 의미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전형적인 어법 문제예요. 전형적인 어법 문제라는 게 뭐냐면 말 어자에 의미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문법적인 법칙에 시제도 잘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더 얘기가 나올 테지만 어쨌든 이 의미,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의미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한 시제씩 밀렸다 했습니다. 가정법 현재, 단순한 미래가정.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가정.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 생기면 한번 너희 멋들어지게 쏠게, 대접할게, 이런 거. 단순하게 미래에 돈이 생기면 대접하겠다, 이거요. 근데 현재 사실 반대가정? 돈 있었다면 내가 좀 쐈을 텐데. 현재 돈이 없어서 널 대접할 수가 없어, 이거요. 과거 사실 반대가정? 또 내가 돈이 좀 있었었더라면 널 좀 대접했었을 텐데. 과거에 돈이 없었어서 대접을 못했었어. 아유 왜 이래? 대접을 못했었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 뉘앙스 차이가 달라요. 돈 생기면 차 살 거다? 돈이 지금 있다면 차 살 텐데. 돈이 없어서 못 사. 돈이 있었더라면 차를 샀었을 텐데. 과거에 돈이 없었어서 못 샀었어. 의미 차이가 다 다르죠. 됐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의미를 잘 기억하고 계시라고 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예문이 아니라 포메이션. 어떻게 만들 거냐? 가정법 현재.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 문법적인 시제도 알아야 된다 했으니까. 자, 파란색이 잘 안 보일 거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If 주어 가정법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맞출 겁니다.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조동사 현재 조동사 다음에 불변의 법칙 동사 원형. 됐죠? 뭐 어렵지 않아요.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조동사 현재 동사 원형. 조동사 현재니까 여기 뭐 will, may, should, shall, 뭐 can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럼 또 애기들이 이런다. 선생님 미래잖아요. 조동사 현재형 쓰라시면서 뭘 미래를 갖다 쓰시면 어떻게? 조동사의 미래형이 여러분 뭡니까? shall의 미래형이 will, shall? can의 미래형이 뭡니까? will, can? will, can?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will의 미래형은 이거 can의 미래형을 굳이 바꾸고 싶다면 will be able to 이렇게 바꾸라고 배울 거예요. 조동사 미래형이 없어요, 여러분. 조동사 우리가 배울 때 동사를 도와주는 의미의 역할만 한다라고 했죠. 조동사 미래형이 없어요. 얘는 그냥 미래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이죠. 괜찮아요? 오케이. if 다음 주어 다음 현재 동사 주어 조동사 현재 동사 원형 그게 가정법 현재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러보세요. 그냥 여러분 느낌대로 불러보세요. 현재가 다 현재 맞췄으니 가정법 과거는 다 과거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불러. if 주어 과거 동사 오케이. 그 다음 주어 계속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오케이 멋져요. 맞았어요. 조동사 과거 우드 우슈쿠마 뭐 쓰겠지. 우드 슈트 쿠드 마이트 뭐 이런 거 조동사 과거형 쓰겠죠. 잘 만드셨어요. 멋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갑시다. 우리 또 배운 사람들이니까 움츠려들지 마세요. 기억나는 대로 하면 돼. if 주어 과거 완료 헤드 PP 오케이 멋있어요. 헤드 PP 전 아무도 없는데 자꾸 누구한테 대화를 하고 오케이라고 신호를 주는지. if 주어 헤드 PP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무조건 있어야 해. 조동사 과거 다음에 헤드 PP 앞에 헤드 PP니까 뒤에도 헤드 PP 썼으면 좋겠어. 그러나 조동사 다음에 불변의 법칙 동사 원형을 쓴다 라고 하는 법칙 때문에 조동사 과거에 have PP.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또 사라지겠습니다. 이쪽으로 잘 잡아주십시오.
뒤에 이제 칠판 내용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그려야죠.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게 다거든요. 자자자자자.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완료 이렇게 있대. 그지? 가정법 현재가 어떨 때 쓰는 시제래요? 의미, 단순한 미래 가정 뭐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반대 가정 뭐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반대 가정 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포메이션. 가정법 현재라고 했으니 다 현재로만 맞추면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지금은 또 속칭 말하는 버벅될 겁니다. 제가 또 복습하고 또 물어보고 계속 말하면 여러분들 또 어느 순간 나올 겁니다. 가정법 현재 시제로 맞추는 거야.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조동사 현재, 동사 원형, 오케이.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오케이.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의 have pp, 멋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이게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제가 예문을 쓸 건데요. 가정법 현재는 제가 현대문법에서는 얘들아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 했으니 사실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항상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물을 겁니다. 그래도 예문은 제가 같이 쓰겠습니다. 이쪽으로 올까요? 가정법 현재. 써놓고 시작하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조동사 현재 동사 원형이랬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돈이 있다면 차를 살 텐데 if I have money, I will, 조동사 현재, buy a car, 동사 원형. 이러면 가정법 현재가 되는 거예요. 가정법 현재, 의미는 어떨 때 쓰는 거라고 했지? 단순 미래 가정. 제가 만약에 돈이 미래에 생긴다면 전 차를 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가정법 과거, 예문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라고 했으니 시제를 가정법 과거 시제에 맞게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얘 동사 원형. 괜찮아요? 오케이. 가정법 과거 완료. 잘하고 계시네. 선생님 그렇게 안 어렵네요. 네, 오늘 시간권 기본. 다음 시간에 이제 막 얘를 이해해야 막 풀 수 있는. 자자자. if, I, 가정법 과거 완료가 뭐였더라? if I had pp, had money, 조동사 과거에 have pp, have bought a car. 선생님 이런 거 처음 봐요. 괜찮아요. 이 앞에 있는 건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 만들려고 쓴 had고 뒤에 있는 건 돈을 가지다 어디 갔지? have에 pp had 쓴 거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 가정. 그러면 우리는 잘 만들었습니다. 얘는 단순하게 미래에 돈 생기면 차 살 거다? 히크. 돈이 있었다면 차 샀을 텐데 현재 돈이 없어서 못 사. 히크. 과거에 돈이 있었어 떠나면 차를 샀었을 텐데 과거에 돈이 없었어서 차를 못 샀었어. 이런 표현이야. 다 의미가 달라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 내가 되게 궁금해. 아니 얘는 지금 내가 만약에 돈이 생기면 나는 차를 살 것이다. 미래 가정이잖아요. 그 얘는 I will buy a car. 나는 차를 살 것이다 하면서 미래를 썼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지금 돈이 있다면 차를 살 것이다. 내가 지금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 미래 가정. 앞으로 돈이 생기면 차를 살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뭘 복잡하게 이렇게 쓰냐? 그냥 if I will have money, 내가 앞으로 미래에 돈이 생기면 I will buy a car, 나는 미래에 차를 살 것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편할 것을 뭘 이렇게 선생님 복잡하게 만든대요? 이렇게 if가 뭐인지 아닌지도 있고 만일 뭐뭐라면도 있다. 근데 만일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 되면 조건 부사절이라. 내가 만일 돈을 갖고 있다면 차를 살 것이다. 미래의 의미일 때 현재가 대신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의미일 때 현재가 대신해서 사실은 if I have money, I will buy a car. If I have money, I will buy a car. 이라고 하는 지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명제를 잘 지키자고 했던 거 기억나죠? 과거면 과거 써. 대과거면 대과거 써. 미래일 때만 현재가 대신해야 되니까 조심해! 했던 거예요. 네, 결국엔 시간부사절입니다. 시험 문제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많이 나온다고 했고요. 선생님이 요즘에는 현대문법에서는 잘 다뤄주지도 않고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건 요 가정법 현재는 여러분 조건 부사절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미래의 의미니까 미래의 이야기니까 미래일 때 현재가 대신해야 했던 조건 부사절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가정법 현재는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조건 부사절과 똑같은 시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얘만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아마 훨씬 더 가정법의 세계가 편해질 겁니다. 되셨어요? 선생님 저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문제 풀까요? 건방 떨고 그러면 안 돼. 뭐냐면 제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좋아하는 것 중에도 하나 있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도 있는데요. 할 때 되게 열심히 한다. 처음병이 있어서 무조건 처음엔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좋아합니다. 끝까지 안 가는 걸 싫어하고 자기가 보기에 대충 됐다 싶으면 됐어 약간 거만 떠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잘난 척하는 1등급보다
간절히 원하고 치열한 2등급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 건방을 떠는 순간 그때부터는 실수가 많아집니다. 자, 제가 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잘 이해하셔야 풀 수 있습니다. I am 26 years old. 난 26살입니다. 난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I'm 26 years old. If I am taller, I will be Miss Korea. 내가 키만 컸다면 미스 코리아가 될 텐데. 요거를 조금 바꿔서 I would be a Miss Korea. 26살입니다. 다른 건 뭐 미모, 지성, 뭐 교양, 우와, 뭐 완벽한데 제 키가 안 됩니다. 그래서 키만 조금 컸었더라면 미스 코리아가 됐을 텐데 라고 하는 지문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내가 키만 컸었더라면 미스 코리아가 될 텐데 예요. 그 어떤 아이들이 또 자꾸 감정이입을 하면 아이가 로즈야? 지가 지금 키만 컸다면 예쁘다는 소리야? 되게 또 막 비열하게 웃음 짓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에 담겨있는 가정법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한다 했죠. 자, 이 문장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를 먼저 묻겠습니다. I am 26 years old는 맞습니다. 일단 If I'm taller, I'll be a Miss Korea. 우리 가정법 배우고 있어. 이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부터 먼저 말씀하십시오. 틀렸습니까? 그래요? 왜 틀렸습니까? 선생님, 여기 시제가 안 맞네요. 얘는 가정법 현재 썼잖아요. 네. 얘는 지금 가정법 과거 썼잖아요. 헷갈리세요? 일로 와. 가정법 현재 단순 미래 가정,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 가정, 가정법 현재로 다 맞추기로 했어요.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조동사 현재 동사 완료.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완료.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다시. 얘는 가정법 현재 썼습니다. if 주어 현재 동사 썼으니까요. 근데 얘는 I would be a Miss Korea. 조동사 과거의 동사원이니까 가정법 과거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시간에 사실은 혼합가정이라는 걸 배우긴 합니다. 우리는 아직 혼합가정 배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겹쳐 쓰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뭔 소리냐? 제가 또 이동하겠습니다. 현재면 현재 쓰고 과거면 과거 쓰고 대거하면 대거가 쓰는 거예요. 막 복잡해서 쓸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저 주어진 예문은 앞에는 현재 동사 쓰고 뒤에는 조동사 과거형을 썼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러니까 비문이에요. 이 문장은 틀렸어요. 요가 좀 선생님 저런 건 쉬운데요 뭘. 더 깊숙이 가봐. 여기까지가 딱 내신용이에요. 이 문장 맞았나요? 틀렸나요? 그럼 시제가 하나는 가정법 현재, 하나는 가정법 과거 틀렸습니다. 요건 이제 내신용이에요. 제가 수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이구, 조금 더 세세하게 주는 거죠. 밑줄 5개를 줍니다.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묻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시제가 안 맞아서 이 문장 자체가 틀린 건 확실히 알겠는데 1번이 틀렸는지 2번이 틀렸는지 둘 중에 뭔 하나 맞았고 뭔 하나 틀렸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뭐를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1번이 맞았어요? 1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1번? 왜? 2번? 또 왜? 그랬을 때 별 생각이 없으며 동시에 그냥 느낌이 괜찮아. 선생님 뭐 저는 I am 이런 거 I were 이런 거 들어갔는데 또 이러면 느낌 갖고 feel 갖고 찍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아 가정법은 전형적으로 시제만 갖고 풀 수 없어. 의미도 알아야 해. 시제는 분명히 틀렸다고요. 지금 2개를 같이 엮어서 쓰니까 틀렸다고요. 그런데 둘 중에 뭐가 틀렸냐 해버리면 얘가 만약에 가정법 현재가 맞았다면 will be를 써야 되니까 얘가 틀린 거야. 가정법 과거가 맞았다면 얘를 과거로 were 바꿨어야 하니까 얘가 틀린 거야. 그 둘 중에 뭐 하나 틀린 거야. 그래서 의미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 미래 가정. 아니 의미를 써놓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현재 사실 반대 가정. 여러분 제가 앞에 나 26살이에요 라고 하는 명제를 왜 줬을 거예요? 자, 노아는 25세 이후부터 시작합니다. 난 지금 26살이에요. 내가 단순 미래에 키 클 확률은 없어. 이제 점점 허리가 구부러져서 작아지겠지. 단순 미래 가정이 아예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지문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지가 키만 크다면 미스 코리아가 된대. 어머 얘 밥맛 있다. 얘 이럴 수도 그러면 안 돼요 했죠. 의미를 잘 따져보면 얘는 굉장히 정중한 문제. 전 키가 작아서 미스 코리아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얘만 성립이 가능해요. 그러니 결국에 얘가 틀린 거죠. 고치려면 가정법 과거로 즉 현재 사실 반대 가정으로 I am이 아니라 was. 현대 문법에서는 가정법에서는 무조건 were 쓰는 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배우신 것도 if I were you 이렇게 배우는 것도 was 아니라 were를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이라고 항상 if I were you로 니네들이 계속 암기했던 이유가 뭐 내가 너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단순 미래에 있니? 갑자기 내일 되면 내가 네가 되니?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재 사실 반대 가정 될 수는 없지만 내가 만일 너라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쓴 거랑 똑같죠. 다시. I'm 26 years old. 나는 26세예요. 벌써 키 클 확률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단순 미래 가정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현재 사실 반대 가정만 맞으면 얘가 맞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로 was 또는 were 이렇게 쓰셔야 정답입니다. 라고 대답이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능형 문제는 시제 이렇게 갖다 놓고 맞았니 틀렸니 이런 건 이제 유치한 내신 정도의 문제라면 훨씬 더 복잡한 걸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본이에요. 제가 왜 시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의미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라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그럼 또 애기들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왜 18세로 고치면요? 아우, 단순 미래가정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 18세인데 내가 키가 클 확률이 많은데 내가 키가 조금만 더 큰다면 미스코리아가 된다는데 단순 미래가정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또 이제 문법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문법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명제가 무엇인지 잘 확인하시면 나머지 건 그냥 그대로 답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됩니다. 되셨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가져야 다음 시간 막 혼합가정 분명히 막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건 안 된다고 했는데 혼합가정이 될 거고 도치가정이 나올 거고 우리는 if가 있어야지 그나마 이게 가정법이네 할 텐데 갑자기 if가 없는데 막 가정법 시제를 붙여야 하고 훨씬 더 복잡한 세계가 많습니다. 복습만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내용이 다 어디냐면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까지만 제가 설명한 거예요. 먼저 다음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필기 시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30페이지 오늘 교재 확인만 하고 오늘 이 시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펜 드세요. 아직 뒤에 있는 단문 연습 풀 수가 없습니다. 배운 게 많이 없어서요. 뭔 소리냐면 가정법 오늘 배운 게 기본이라고 했죠. 이보다 더 복잡한 변형된 가정법을 풀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단문 연습 제외하고요. 여러분들 30페이지 한번 가겠습니다. 30페이지 1. 가정법은 시제 문제의 어법으로 종종 등장하며 if 전에는 미래 시제가 올 수 없음을 주의한다. 가정법 현재는 조건부사절 시제와 일치한다. 에다가 여러분들 형광펜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뭔 소리냐면 가정법 현재는 제가 현대문법에서 잘 쓰이지 않아요 했죠. 그러면서 예문을 썼던 게 이거였습니다. 아니 단순한 미래 가정이면 미래에 돈이 생기면 차 살 텐데 하면서 미래 시제 쓰면 되지. 왜 우리한테 막 현재 시제를 쓰라고 강요하냐. 알고 봤더니 맞다. if가 만약 뭐뭐 라면이라는 뜻이었지.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위에 건 미래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큰 2번, 큰 3번, 큰 4번이 제가 여기에 썼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눈도 매지가 책에 있는 걸 보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이제 꺼낼게요. 의미부터 잡아가겠습니다. 가정법 현재가 어떨 때 쓰는 시제라고요? 단순 미래 가정.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 가정. 멋있어요. 좋아졌잖아요.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마다 얘들아 가정법 현재 언제 써? 가정법 과거는? 이랬는데 이제 대답하고 있잖아요. 점점 나아질 겁니다. 단순 미래 가정, 가정법 현재. 과거 사실 반대, 현재 사실 반대, 가정법 과거. 과거 사실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이제 포메이션 갑니다. 가정법 현재니까 현재로 그대로 맞추자고 했어요.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조동사, 현재 동사 아니야.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아니야.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 have pp.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변형된 가정법을 설명할 텐데 변형된 가정법도 그냥 한두 개는 아닙니다. 한 또 4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할 거라 오늘은 또 칠판 필기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변형된 가정법 계획대로라면 오늘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설명해야 해요. 그러나 여러 번 누적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기본적인 그 가정법 우리가 좀 전에 복습했던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완료 각각의 의미 그리고 각각의 포메이션 알고 계셔야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쓰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예문을 먼저 쓸게요. 예문 If I had taken your advice at the time. 자, if I'd taken your advice at the time, I would be successful now.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너의 충고를 받아들였었더라면 나는 지금 좀 성공했을 텐데 뭐 이런 거예요. 해석 안 되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이 예문이 정문인지 비문인지부터 확인합시다. 이 문장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또 멍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살펴볼게요. 얘 보니까 if I had pp? if I had pp면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니야? 가정법 과거 완료가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뭐 쓰기로 했죠? have pp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니까 have been successful 이런 거 썼어야 했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틀렸네. 아이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if자라고 주저 시제는 맞아야 된다.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과거 완료면 과거 완료로 가야 한다 했죠. 그러니까 had pp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would have pp 선생님이 이렇게 써야 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한 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결국엔 이 문장은 틀렸네요 라고 생각한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 정문입니다. 선생님 지금 머리 잠깐 복잡해지는데? 아니 여기는 지금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이니까 이게 뭐지?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엄마야 선생님 얘는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얘는 지금 가정법 과거잖아요. 근데 주어진 문장은 지금 보니까 if 주어 had pp 요거 썼고 그리고 뒤에는 나는 지금 성공했을 텐데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썼으니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지금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뻥짝된 문장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이 분명히 had pp 쓰고 과거면 과거 쓰고 이렇게 쓰라고 해놓고 지금 이 문장은 분명히 혼용해서 썼는데 이 문장이 맞다고요? 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가정이라고 부릅니다. 혼합가정. 혼합가정은 먼저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시제 포메이션이 if, 주어, had pp,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즉 주어진 포메이션이 가정법 과거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뽕짭되어 있는 걸 속칭 말하자면 혼합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난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선생님 좌절인데요. 분명히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라고 했지 엮어 쓰라고 하시진 않았었는데 이런 혼합가정도 있다면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라면 어떨 땐 혼합가정을 써야 하고 어떨 땐 원래 일반적인 가정법을 써야 하는지 선생님은 딱 보면 알아요? 네. 제가 딱 보면 알 수 있다면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혼합가정이라면 자자자자 일단 의미부터 찾아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정법은 얘들아 그냥 포메이션만 네가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뭐냐 이런 것만 외우는 건 의미 없어. 반드시 의미를 현재사실 반대인가? 과거사실 반대인가? 이게 단순 미래가정인가? 의미도 알고 있어야 해 라는 말씀 드렸었던 거 기억나죠?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가 어떨 때 쓰기로 했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의미가 뭐야? 자 생각해보시면 우리 가정법 현재 단순한 미래가정 가정법 과거 현재사실 반대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사실 반대가정이기로 했습니다. 맞죠? 과거사실 반대가정. 오케이. 그러면 가정법 과거 얘는 현재사실 반대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정법은 반드시 시제와 의미 둘 다 알고 있어야 한다 했어요. 자. If I had taken your advice at the time 내가 그 당시에 네 충고를 받았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성공했을 텐데 이거예요. 그럼 내가 그 당시에 과거에 네 충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네 충고 받았었더라면 성공했을 거야. 근데 과거에 네 충고를 안 받았었네요. 그럼 현재 나 네 충고 받았었더라면 현재 아마 성공했을 텐데 현재 그럼 난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혼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사실 반대가정 그리고 현재사실 반대가정인 각각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건 당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혼합가정은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답 못 맞춰요. 해석해보고 맞다 이건 과거사실 반대네 맞다 이건 현재사실 반대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가 혼재되어 있구나 혼합가정을 써야겠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는 선생님 전 또 여기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뇌용량이 안 돼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더 쉽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혼합가정은 여러분들한테 혼재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과거와 현재가 뽕짝되어 있다는 정확한 것을 명제를 주기 위해 혼재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존재합니다.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존재합니다. 그 힌트를 받아서 그 힌트를 보고 얘 혼합가정이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뭔 소리냐면 어차피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부사라고 했죠. 제가 동그라미를 외쳐놨게요. 그 당시에 네 충고 받았었더라면 나 지금쯤 성공했을 텐데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시간의 정확한 힌트 부사구를 주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과거와 현재가 뽕짝됐구나 그럼 혼합가정이구나 라는 힌트 받아서 시제를 찾아갖고 오셔야죠. 괜찮아요? 요런 거 역시 혼합가정일 겁니다. 내가 작년에 공부 좀 열심히 했었더라면 나 올해 재수하지 않을 텐데 이런 거예요. 내가 작년에 영어 공부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과거 작년 나 올해 재수하지 않았을 텐데 this year 현재 그럼 과거와 현재가 또 공존하고 있죠. 그럼 이런 거 다 혼합가정입니다. 괜찮아요? 내가 오늘 아침 조금만 서둘렀었더라면 나 지금쯤 여유로울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조금 서둘렀었더라면 과거에 그랬더라면 나 지금쯤 여유로울 텐데 현재랑 또 과거랑 혼용되어 있으면 다 혼합가정입니다. 이게 의미가 복잡해지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힌트의 부사구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과거가 현재가 뽕짝되어 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우리 수험생 친구들 그렇게 답 찾으면 훨씬 수월할 거다라고 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 변형된 과정법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 따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 내용이 기본입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거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제가 요번에도 또 다른 예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쓰겠습니다. Had I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이런 문장입니다. 뭐 어려운 단어도 없어. 뭐 해석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요. 밑줄이 딱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출제자는 묻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했죠. 출제자가 뭘 묻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배운 걸 적용할 수 있어. Had I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엄마, 이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됐네? 도치? 내가 알고 있는 도치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뭐 부정어구가 문제에 나가면 도치된다, 뭐 이런 건데.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한 제대로 하면 데리드, 데라 이런 게 도치 구문이었는데. 근데 얘는 뭐지? 뜬금없이? Had I money, 뭘 묻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뭘 적용을 할 텐데. 분명히 이게 가정법을 배우는 시점에 이 예문을 쓰셨다면 가정법과 뭔가 연관이 있을 텐데 이런 if라도 있어야 우리가 뭐 이게 가정법인가 아닌갑다 뭐 접근이라도 할 텐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도치 가정. 선생님, 이게 도치 가정인지 선생님은 또 딱 보면 알아요? 혼합 가정도 이게 혼합된 가정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딱 보면 혼합 가정인지 알아요? 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미로 해석해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더 쉽게는 시간인트 부사구가 존재하니까 애기들아 그거 가지고 찾아서 이게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지 혼용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뭐 if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선생님 딱 보면 이게 도치 가정인지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이게 도치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원래 시제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내려서 다시 쓸까요? I would have bought a car. 이렇게 문장이 있었어요. 이게 일단 도치되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접근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도치되기 전에 if가 살아있었다면 도치가 안 됐을 거예요. if가 생략돼야 도치가 일어나거든. If I had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이 문장이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밑줄은 여기에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제가 맞니 틀리냐를 우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밑줄에 요겐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지금 맞는 문장일 거고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 요 시제가 맞니 틀리니를 물어본 게 말하자면 출제의 의도였죠? 괜찮아요 여기까진? 오케이. 자자자자. 그럼 이제 이거 주어진 시제가 뭔지부터 얘기해. If I had money? 가정법 과거 썼잖아. If 주어 과거 동사 썼잖아요. 맞죠? 그럼 얘 시제 얘기해 주세요. 얘 시제.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썼네?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거네?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니까 엄마 요건 가정법 과거 완료네? 아 맞다 우리가 좀 전에 혼합 가정을 배웠지? 그럼 뭐 이렇게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고 혼합되어 있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 생각할 수 있어요? 힌트에 부사구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작년에 돈이 있었었더라면 지금 뭐 차를 샀을 텐데 이게 과거와 현재가 혼용되어 있는 그런 가정법입니까? 아닙니다. 혼합 가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뭔 소리냐면 얘는 밑줄이 없으니까 얘가 맞는 문장이란 소리잖아요. 혼합 가정이 아니라면 얘가 틀렸고요. 얘를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래 배웠던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have pp 이렇게 쓰기로 한 게 맞아지잖아요. 혼합 가정이 아닌 이상. 얘가 밑줄이 없는 정문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으니 이 위에 있는 밑줄도 가정법 과거에 쓰면 안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고쳐줘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를 써야겠네? 아우 복잡해. 선생님 이렇게 복잡해요? 네, 그래서 변형된 가정법은 얘들아 기본 가정법을 알고 있어야 해. 너희들한테 기본 가정법 시험 문제는 이제 나오지 않아. 내신용 문제야. 우리한테 다 복잡하고 변형된 가정법밖에 안 나오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해 라고 한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로 이 문장을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하냐면 if 주어 had pp 쓰셔야죠.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if 주어 had pp had money 이렇게 바꾸셔야죠. if I had pp 돈을 가지다 have pp had if I had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이 문장이 나와야 정문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30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30페이지에 4번 하단에 보시면 가정법 과거 완료 거기 예문 보세요. If I had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이 문장이 나온 겁니다. If I had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이 문장이 나온 겁니다. 근데 도치하면 if가 생략돼, 주어 동사가 도치돼. 그러다 보니 이 문장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had, I had money로 썼어야 정문이었어. 근데 아까 주어진 문장 had I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이 문장이 맞나요? 라고 물으셨으니까 출제자는 아니요, 틀렸네요. 정상적으로 바꾸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if를 생략시켜서
had I had the money, had I had the money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서 틀렸던 비문입니다. 라고 찾아오셔야 합니다. 선생님 복잡하네요. 네, 가정법에서 도치가정,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는 도치가 됩니다. 선생님 그럼 또 쉽게 설명하실 방법도 있죠. 네. 어차피 우리 애기들은 머리 용량이 항상 안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애기들이 맞힐 수 있지? 맞다. 혼합가정은 꼭 해석하지 않아도 시간의 힌트 부사가 존재하니까 얘네들은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면 설명이 쉽겠구나. 도치가정? 아이고. 딱 보고 애기들이 이걸 과연 도치가정이라는 걸 알아차릴까? if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우리한테 밑줄만 띡줬는데? 그러면 원래 if를 다시 복원시켜서 시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걸 다시 if를 생략한 상태로 도치가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애기들이 과연 할 수나 있을까? 쉬운 방법이야.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가정법은 if절, 주절 원래 2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마로 연결된 2문장인데 컴마로 연결된 2문장인데 가정법에는 반드시 조동사가 있습니다.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조동사 현재 동사원이야.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원이야.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 have pp 반드시 조동사가 존재합니다. 컴마로 연결된 2문장이야. 근데 조동사가 있어.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주어 동사가 도치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도치 가정법 묻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죠. 뭘 묻는지를 알아야 적용을 하지. 너무 아깝지만 이 문장 다 지우겠습니다. 다시 만들면 돼요. 밑줄이 여기 있어요. 딱 보니까 여기는 제가 I would have bought a car. 밑줄이 여기인데 일단 내가 뭘 묻는지는 알아야 돼. 주어 동사가 도치된 것 같긴 해. 근데 뭐 부정어구가 나와서 도치된 것도 아니고 there is, there are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의미가 없어. 엄마야? 딱 보니까 컴마로 연결됐네. 엄마야? 딱 보니까 조동사 있네. 엄마야? 딱 보니까 주어 동사 도치됐네. 컴마로 연결된 2문장인데 조동사가 있고 조동사 도치돼. 아싸! 가정법 묻는 거였구나. 근데 가정법에서 나한테 도치 가정법 묻는 거구나. 그럼 원래 복원시켜보세요. 원래 복원시키면 if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if I had money가 되는 거예요. If I had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우리한테 밑줄은 여기 있는 거죠. 이 문장을 딱 보니까 이제 가정법이 완성된 거예요. if가 들어가는 순간.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 얘는 밑줄도 없고 완성된 문장이거든요. 완전한. 그럼 얘 갖고 우리한테 맞냐 틀리냐를 묻는데 보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썼구만. 가정법 과거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랑 이렇게 뽕잡해서 쓰는 시제 혼합가정인가? 일단 생각한 거죠. 혼합가정 아닌데요? 현재랑 과거랑 힌트의 부사구도 없는데요? 그럼 얘가 잘못됐네. 가정법 과거 완료로 맞춰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네.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얘가 틀렸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문장을 만들자. 가정법 과거 완료로 문장을 만들면 if I had pp 써야 하니까 had money 요 문장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나서 요게 밑줄이 또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똑같이.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될 테고 그러면 요 문장이 요렇게 되면 had I had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요렇게 됐으면 맞는 문장이었겠구나. 근데 주어진 문장은 had에만 밑줄을 쳐놓고 had I had money 아니니까 얘가 틀린 비문이었구나. 이걸 다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복원시켜보니 이런 문장이 정문이었겠구나 라고 거꾸로 찾아 올라가야 하는 엄청난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혼합가정인 거 먼저 도치가정인 거 눈으로 뭘 알아야 제가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컴마로 연결된 2문장이네. 조동사 있네. 근데 주어 동사 도치도 있네. 일단 아싸 가정법이구나. 그럼 if 복원시켜서 실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페이지 넘기셔서 33페이지 단문 연습 한번 볼게요. 단문 연습 문제 나중에 풀 겁니다. 단문 연습 7번 한번 문제 보실래요? 7번. Had she come to the concert, she would have enjoyed the music with me 그랬죠.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would enjoy냐? would have enjoyed냐? 가정법 과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 쓸 거냐?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에요. 조동사 있어요. 갑자기 had she come 하면서 주어 동사 도치되어 있어요. 아싸 도치 가정법이구나. 그럼 if 복원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제 확인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도치 가정법 이런 거 상당히 많죠. 앞에서도 또 예문을 30페이지 또 31페이지 보시면서 설명하겠지만 먼저 주의해야 될 거. 혼합가정은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가 뽕잡된 건데 딱 보면 여러분들 눈에 힌트의 부사구가 보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그랬다면 올해 이랬을 텐데 그 당시에 그랬다면 지금쯤 이랬을 텐데 시간 힌트 부사구 받아서 찾아와. 도치가정? 야 가정법에 if라도 있어야 우리가 뭐 가정법을 대입하고 할 건데 이런 얘는 if도 없어. 그럼 딱 봤는데 컴마로 연결된 2문장인데 조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 도치돼 있어? 가정법이구나. 그럼 if 복원시켜서 시제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3번째 다양한 표현의 가정법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7번 많이 갑니다. 3번째 가정법 대용어구. 또 뭔 소리야? 아니. 좀 전에 건 뭐냐면 아예 if가 없어. 가정법에서 if라도 있어요. 우리가 뭘 가정법으로 대입하든지 뭘 할 텐데 얘는 if도 없어. 그래서 if가 생략된 도치 가정을 배운 건데 지금 쓰려고 한 건 if가 아닌 다른 if의 대용어구가 들어왔는데 가정법 형식을 띈 거예요. 어려워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 wish 가정법 이런 거. 또 as if 가정법 이런 거요. 얘도 꼭 if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정법 시제를 따릅니다. before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런 거예요. without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런 거예요. 즉 가정법에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러나 if는 아닌 if 대용어구들이요. 근데 제가 똑같이 가정법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선생님 그럼 언제 가정법 과거 쓰고 가정법 현재는 배제합시다. 가정법 현재는 현대문법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자자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언제 가정법 과거를 쓰고 언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뭐 각각 다르겠네요. 마찬가지로 뭐 as if도 언제 가정법 과거 쓰고 언제 가정법 과거 완료 쓰고 각각 다르겠네요. 네, 각각 달라요. 근데 그럼 또 외워요? 아니요. 우리가 배웠는데 뭘 또 외워? 자, 가정법 과거 어떨 때 쓰는 시제라고 했어요? 이제 버벅거리시면 안 돼요. 기본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가정법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본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오늘 변형된 가정법이 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이라 했어요. 됐죠? 읊어보세요. 형식 포메이션이요. if, 주어,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로 다 맞춰야지.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괜찮습니까? 오케이. 가정법 과거 완료 부르세요. 이걸 도대체 몇 번을 써야 해?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이 맞죠? if 대용어구라 했어요. I wish 다음에 여기 이 부절이 오든 주절이 오든 요건 상관없어요. if만 빠지면 돼요. 선생님 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하면 가정법 과거도 과거 완료도 쓸 수 있어요. 해석하셔서 이게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인가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인가를 일단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 그에 맞는 시제를 갖다 쓰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오케이. 교재 31페이지 31페이지 여러분 7번 가정법의 다양한 구문 형태 거기 예문 보이십니까? I wish I weren't 또는 hadn't been busy yesterday I would help to her work. 나는 내가 어제 바쁘지만 않았었더라면 나는 그녀의 일을 도와줬을 텐데 그랬어요. 내가 어제 바쁘지만 않았었더라면 지금 I wish 가정법 썼습니다. 내가 어제 바쁘지만 않았었더라면 내가 그녀의 일을 도와줬었을 텐데 어제 일입니다. 현재 사실 반대 가정 탈락. 그치? 그럼 과거 사실 반대 가정 요거 쓰면 되잖아. 그러면 주어 had pp든 조동사 과거에 have pp든 근데 뒤에 보니까 조동사 과거에 have pp가 있네. I would help 이거. 그럼 앞에 주어 had pp 있는 거 I wish I hadn't been busy yesterday 이걸 쓰시면 된다고요. if 대용 없으니까 if는 안 쓰고요. 되셨어요? 두 번째 예문 볼까요? He worked very hard. 그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Otherwise. 가정법 대용 없고에 여기 otherwise도 쓸 수 있네. 그렇지 않았더라면 if는 없지만 가정법의 뜻을 갖고 있는 그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실패했을 거다. 선생님.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다. 과거 썼네요. 그러니까 과거니까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즉 뒤에 있는 he would have failed 이거 쓰면 되겠네요. He would fail now 얘 쓰셔야 돼요. 왜요? 얘는 과거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었다면 그는 지금쯤 실패했을 텐데 현재 걸고 넘어졌습니다.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얘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요거 쓴 거죠. 밑에 예문은 말하자면 또 혼합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혼합 가정이 되든 가정법 과거가 되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든 I wish as if 원래 기본 우리가 배웠던 것과 똑같다니까. 의미만 잘 잡아. 현재 사실 반대인가? 그럼 이 시제. 과거 사실 반대인가? 그럼 이 시제. 혹시 여기 혼합 가정도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알아서 혼합 가정으로 과거와 현재가 뽕잡돼 있네. 찾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정법이 쉽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나머지 하나만 더 설명하고 여러분들 필기 시간 드릴 겁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우리 또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It is time that blah blah 하면서 It is 때에 따라서 이 word가 될 수도 있고요. It is time that blah blah. 그럼 요거 시제가 항상 시험 문제에 등장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요게 시제는 주어, 과거 동사 혹은 또는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요 둘 중에 하나의 시제가 나와야 합니다. 해석은 뭐냐면 뭐뭐 해야 할 때이다. It is time that you should go to bed. 야, 너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이런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냥 이거 무식하게 외우는 거예요? 왜 이런 건데요? 이게 뭐 if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가정법, 변형된 가정법에서 배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It is time that, 자 생각해봐. 너 지금 잠자야 할 때야. 너 지금 잠자리에 들 때야. 그럼 단순한 미래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법 현재는 현대문법에서 쓰진 않는다고 했고요. 너 잠자리에 들 때야. 지금 현재 네가 잠자리에 들었니? 안 들었니?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현재 지금 잠자리에 안 들었는데 너 지금 빨리 잠자리에 들 때야. 현재 사실 반대 가정입니다.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써야 합니다. 근데 어차피 if는 생략된 상태로 it is time 대신하고 있으니 요거 if 빼고요. 주어 과거 동사 요걸 쓰거나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이거 쓴 거죠. 근데 해석상 이 조동사 자리에 야, 너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만 할 시기야. 우드, 쿠드 이런 거 말고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should가 그냥 정해져 있을 뿐이죠. 말하자면 it is time that 다음에는 항상 가정법 과거 시제가 들어가는구나. 현재사실 반대 가정이구나. 야, 너 지금 빨리 공부해야 될 때야. 지금 현재 공부 안 하고 있어서 현재사실 반대 가정 쓴 거. 그래서 가정법 과거 같은 시제가 들어가야 하고 조동사에 could, might 이런 거 말고 should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괜찮아요? 오늘 복잡해요? 설명 많았어요. 일로 오시겠습니다. 오늘 총 4가지 변형된 가정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랐습니다. 첫 번째가 혼합가정. 혼합가정은 쉽게 말하면 여기 있네.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가정법 과거가 뻥 잡혀 있는 거야. 선생님, 딱 보면 선생님은 혼합과정인 줄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항상 문제가 애매모호하면 복수 정답이 인정돼. 그러면 출제는 잘못된 거야. 그런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간이 2개가 다르다라고 하는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있어. 그거 갖고 혼합과정 찾아가시면 된다. 자, 두 번째는 도치과정입니다. 도치과정이라고 하면 이게 가정법에 if라도 있어야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뭐 가정법인갑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인가 가정법 과거 완료인가 뭐 시치라도 맞힐 텐데 도치과정은 아예 if 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게 가정법인지 알기 편하게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컴마로 연결된 2문장일 거야. 근데 조동사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3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애기들아 너한테 가정법을 출제자는 묻고 있는 것이단다. 그러면 여기다 써줄 거예요. 순서를 if를 복원시켜서요. if 복원시켜서 시제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if를 맞는지 확인하시면 된다. if를 복원시켜 놓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문장을 해석하기가 혹은 가정법 시제를 보기가 훨씬 좋아지니까요. 됐습니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었냐면 가정법에 if는 없지만 if 대용어구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before, without, otherwise 이런 구문이었습니다. 실제 요 두 녀석의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요걸 먼저 쓴 거고요.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그럼 선생님 어쩔 때 가정법 과거를 쓰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언제 쓰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이제 더 이상 물으시면 안 돼요. 아, 의미상 이게 현재사실 반대 가정이구나? 그러면 가정법 과거 써야지. 아, 이게 의미상 딱 해석해보면 과거사실 반대 가정이구나? 그럼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지. 하시면서 알아서 주어진 시제를 확인하시면서 가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it is time that 가정법이야. it is time that 다음엔 쉽게 말하면 가정법 과거를 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너 지금 공부해야 할 때야. 너 지금 잠자리에 들 때야. 현재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현재사실 반대 가정이니까요. 현대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여기 가정법 과거 시제 쓰면 됩니다. 즉 얘를 쓰거나 if 생략하고 주어 과거 동사를 쓰거나 혹은 요거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을 쓰거나 근데 공부해야 할 때야 잠자리에 들어야 할 때야 해야만 한다의 의미가 있으니 조동사는 should로 fix를 시켜놓자 라고 한 부분입니다. 괜찮습니까?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풀면서 단문 연습도 풀어보고 뒤에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또 여러 번의 확인 작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설명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32페이지 펼쳐놓으시고요. 필기를 하실 건데 보시는 것처럼 필기 공간이 제 생각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포스트잇을 붙이든 뭐 A4 용지를 갖다 테이프로 붙이든 여기에서 더 많이 벗어나면 안 돼? 라고 말씀드린 거 있었죠? 오케이? 지금부터 여러분 필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33페이지 단문 연습을 풀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문 연습을 다 못 풀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수험생들은 화면 모니터를 퍼즈해 두시고 1번부터 11번까지 배운 대로 한번 문제를 쫙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 저랑 같이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여기에는 11문제를 다 못 푸니까요.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훨씬 멋진 친구들. This soup tastes better if it had more sugars in it. 아마 이게 이 안에 조금 설탕이 더 들어갔더라면 맛이 더 좋을 텐데 했어요. 혼합가정, 시간의 힌트 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띡 보고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쓰란 소리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답 찾아가면 돼요. 가정법 과거. 빨리빨리 넘길게요. He got to the bus stop in time. 그는 제때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If he had 또는 missed bus, he would be 또는 would have been late for school. 혼합가정인가? 일단 시간의 힌트 부사는 없어요. 그는 버스 정류장에 제때 도착했어요. 과거 시제예요. 만약 그가 버스를 놓쳤었더라면 아마 학교에 늦었었을 텐데 과거에 제때 도착해서 안 놓치고 안 늦었었잖아요. 과거사실 반대 가정이네요. 과거사실 반대 가정이면 뭐 쓰셔야죠? 멋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띵띵 체크하시면 답 맞을 겁니다. 저는 이제 빨리빨리 쉬운 것들은 지나고요. 3번 If I had taken your advice then I would be 또는 would have been richer now.
내가 그때 네 충고를 받았었더라면 나 지금쯤 행복했을 텐데. 에이그 또 이제 멍 때리고 있던 수험생들은 엄마 선생님 if 다음에 조 다음에 had pp 썼네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그러니까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이렇게 쓰면 맞겠네요? 1차적인 친구들. 허거? 그때 충고를 받았었더라면 지금쯤 더 부자가 됐을 텐데 아하 혼합 가정이구나. 그러면 얘는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쓴 거 맞고 얘는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로 would be now 이렇게 써야겠구나. 3번 혼합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문제할 때 뭐 묻는지 옆에다가 써놓으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아까 1번 문제가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2번 문제가 가정법 과거 완료였습니다. 3번 문제가 혼합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찾아가시라고 한 거예요. 4번 It is so noisy here. 시끄러. I wish there weren't so many people. 아우 나는 여기 사람이 너무 많네. 시끄러 죽겠네. 사람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배웠던 if 대용어구네. I wish 가정법 이거네. 가정법 현재를 쓸지 will not be late. 아니면 가정법 과거를 쓸지 뭘 찾으라네. 시제가 현재네. 아우 여기 너무 시끄러.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럽잖아. 현재 사람들이 없었으면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이거 쓰셔야죠. if 대용 없고 가정법 과거 쓰라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 풀 때 자꾸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를 체크하라고요. 답만 체크해 놓으면 지금은 기억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보면 제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선 반드시 생각해낼 수 있게. 자, 5번이네요. Why are you still in bed? 너 왜 아직도 침대에 있어? It's time to get up. You get up. 좀 전에 했던 거네. It's time that 다음엔 가정법 과거를 쓴다. 가정법 과거니까 if 생략하고 if 주어 과거 동사를 쓰거나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을 쓰거나. 근데 이 조동사 과거 should는 fix 되어 있다 했어요. 그럼 주어 과거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얘를 쓰고 싶었다면 should get up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should가 빠져있는 상태니까 정답은 got up 쓰셔야겠죠. 그러니까 it is time that 부문을 물었던 게 5번입니다. 되셨어요? 자, 6번. 6번은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실게요. I wish my friend came here. 어쩌고저쩌고. 그럼 I wish 가정법입니다. 근데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왔을 때 내 친구도 우리와 함께 했었으면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얘 쓰겠죠. 7번 Has she come to the concert? She would have enjoyed the music with me. 뭐지?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네. 조동사 있네. 주어 동사 도치돼 있네. 아하. 가정법 문구구나. 도치 가정이요. 됐어요? 그럼 제가 이거 복원시키라고 했어요. If she had come to the concert, she would have enjoyed the music with me 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썼어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would have enjoyed 이거 써야죠. 혼합 가정인가? 아니요. 혼합 가정 아니니까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로 마친 7번은 도치 가정 물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8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고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도 없는데 자꾸 주어 동사는 had she, did she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시제 보셔야죠. Would have been better? 가정법 과거 완료 썼으니 앞에도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죠. If he had asked 이래야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됐죠. 8번 도치 가정. 풀다 보니 결국엔 또 제가 다 풀고 앉아있죠. If it were, then it not be for your advice, I would have made a wrong solution then. 내가 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그때 잘못된 솔루션을 만들었었을 텐데 혼합가정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네 충고를 받지 if it were, 너의 충고가 없었더라면 나는 그때 잘못된 솔루션을 만들었을 거예요 했어요. 다 과거 사실 이야기예요. 즉 가정법 과거 완료 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would have made 했으니까 had not been for 하면서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찾아가시면 되죠. 10번 would be냐 would have been이냐 뭔지 모르겠어. 내가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었더라면 난 지금쯤 LA가 있을 텐데 비행기 놓쳤네. 과거에. 지금쯤 LA에 있을 텐데 지금 현재 LA 없네. 그치? 내가 놓치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LA에 있을 텐데 얘는 지금 10번 혼합가정인 것 같네요. 혼합가정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 같이 쓰셔야죠. 마지막 11번 Let's go out. 내일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자. 또 오랜만에 지금 보니 그 다음에 이거 뭐 Let's go out. 난 또 이런 건 가정법 시리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말고요.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내일이니까 미래 써야겠네 하지 마시고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면 단순 미래 가정 가정법 현재 같은 거 조건 부사절이라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똑같은 얘기죠. 괜찮습니까? 결국에 풀다 보니 제가 또 지나치게 꼼꼼해서 다 풀었는데 말은 빨랐습니다.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복습 잘 해갖고 오셔야 합니다.